입주민의 갑질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의 모 아파트 경비원 최모 씨. 고인이 평소 일하던 곳에서 노제를 치르면서 유족과 아파트 주민들 모두 침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마음 미안하고 아쉽습니다. 이성의 슬픔과 온갖 스러움 훌훌 벗어버리고 다시 사는 세상에서는 부디 꽃길만 걸어줘서. 유족들은 최 씨를 폭행한 입주민에게 빈소에라도 찾아와서 진실되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요,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소원에서 연면할 수 있게끔 좀 부탁 좀 드린다 그랬더니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자기도 밥도 못 먹고 그래갖고 못 가서 죄송하다. 왜 동생이 그래 계획 들고 왜 때리고 왜 그렇게 코페를 부르지는 않느냐 그랬더니 그럼 전화 딱 끊어버려. 전화 받지도 않아요. 경비원에게 머슴이라고 폭언까지 했던 입주민은 본인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끝내 빈소를 찾지 않았는데요. 가해자의 사과를 받기 위해서 미뤄뒀던 발인은 끝내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오늘 새벽 엄수됐습니다. 어제 최 씨의 분향소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꼭 이루겠다, 이런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이었죠. 검찰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모습입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국회에서는요, 이런 논란까지도 불거졌습니다.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팀장에게 장관이 전화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의원님.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자택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그 시각에 조 전 장관이 현장에 있던 선임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직권 남용이다, 이런 비판에 조 전 장관은 보시는 것처럼 발끈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한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라고 밝힌 적 있죠? 조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장관으로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 전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놀라게 해주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 전화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이광석 부부장 검사가 그제 돌연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 부부장은 당시 조 전 장관의 전화를 받고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 부부장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조국 일가 비리 의혹 수사에 참여하면서 여권으로부터의 비난과 또 검찰 개혁 압박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진지하게 사직을 고민해왔다고 하는데요. 수사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만큼 이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이 참 귀여워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공룡과 하마, 상어, 유니콘의 얼룩말까지요. 각양각색 인형들의 행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한 산책 모임 회원들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서 어디로 걸을지 미리 공개하진 않고 매번 다른 곳에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하네요. 커다란 인형들이 길게 늘어서서 걷는 모습이 참 귀여운데 산책으로 건강도 챙기고 또 인형탈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도 되니까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유독 이 거리두기가 안 지켜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입니다. 민주당이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는요, 국회의원과 당 관계자들 또 전문가, 취재진까지 80석 규모의 회의실에 100명 넘게 몰리는가 하면 행사장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참석자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이렇게 좀 있었는데
거의 그랬던데 뭐 많이 왔어요. 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가까이 붙어 앉아서 의원총회를 열고 좁은 공간에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 국회가 방역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